먼저 처음에 상담을 시작을 할 때는 대체로 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그 토대에서 시작을 해요. 상담 기법마다 처음 들어올 때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르거든요. 오류 분석에서는 본인에게서 내담자분에게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캉주의 정신분석에서는 뭘 말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게 거의 첫 질문들이에요. 이런 첫 질문들을 하는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죠. 분열 분석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 요 참조와 일관성이라는 주제에서 처음 다루는 게 혼란이에요. 혼란. 카오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굳이 혼란이라고 안 하고 카오스라고 번역을 한국말로 혼란으로 안 하고 카오스라고 하는 이유는 용어 때문이에요. 카오스 모제라고 하는 용어가 분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해서 그냥 혼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카오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버티게 만들었던 어떤 그 안정성들이 있죠. 그거를 분열 분석에서는 영토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이나 질서,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드는 규칙들이나 질서들이죠. 그게 자기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흔들렸을 때 뭔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럼 그게 흔들렸을 때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취하죠? 흔들리는 거를 떨쳐보내고 안정성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성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안정성이 흔들리고 새로운 게 들어와서 나를 침입을 해서 그 안정성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면 이미 그 안정성은 끝난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집착을 하면 그게 강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카오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 카오스가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카오스가 내가 적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수용해야 될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그 카오스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분열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상담의 방법들, 뭐 제가 뭐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실 상담의 방법들은 그 카오스를 제거하고 안정성을 더 강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분열 분석은 카오스가 들어왔다, 혼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발버둥 치기보다 이 카오스에 더 관찰을 높이는 게 더 정석의 방법이에요. 물론 그 카오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그 안정성에 대한 관찰을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초기에는 안정성,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가는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카오스가 들어왔다면 그 정체가 뭔지를 보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연결 접속할 것인지 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는 게 분열 분석에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오스는 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던 안정성의 결핍, 그 안정성의 문제, 그 안정성의 공백, 혹은 그 안정성이 갖고 있는 그 무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카오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그 카오스가 이제 욕망의 충돌이나 감정적인 요소로 발견이 되죠. 그걸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감정이나 욕망으로 시작되는 건 아닌데 발견은 대체로 욕망의 충돌이나 감정에서 발견은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표 더 복잡한 뒤에 더 복잡한 표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 표가. 그래서 이 표를 좀 보면 먼저 이 좌측으로 나눠진 게 참조입니다. 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준거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준, 지시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참조가 맞는 것 같아요. 참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이전에 심리학계에서 이거를 참조로 번역해 왔어요. 근데 그 다른 논문들은 지시로 번역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그냥 본인들이 생산해낸 건데 심리학에서는 리퍼런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참조로 번역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참조로 가는 게 가장 이 가타리 분열 분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의 번역이 뭐 잘못됐다 이랬다기보다 그냥 제가 상담의 영역에서 쓰기에는 철학에서 쓰기에는 중거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의 영역에서 쓰기에는 이 참조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 참조를 보면 U하고 T 영역, 요건 개인적인 영역들이죠. T 개인적인 안정성, 영토성, U 비물질적 우주 유니버스, 비물질적 우주, 감정, 개인의 감정, 개인적인 거. 요거는 참조 그 능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는 거예요. 내가 참조하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표현한다고 할 때는 내가 감정을 표현하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예요. 영토성도 내가 어딘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성도 결국은 내 참조예요. 그래서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참조적 확언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추상기계적 계통이나 F 흐름 같은 경우는 사회적 흐름들이 주된 요소이거든요. 타자들과의 교류 속에 있는 그 담론적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의사니, 상담사니 이런 것들이 용어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상담사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참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있는 생각들을 잘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파악이 좀 되죠. 늘 여기 참조된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늘 가득해 있는지, 나의 감정과 나의 안정성에 나의 관심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양쪽의 흐름에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좀 구분이 되죠. 이걸 적절하게 조율해서 왔다 갔다 서로 침투시킬 수 있으면 건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그걸 건강하게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할 때는 이건 뒤에 나오는 거죠. 한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지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만화책을 읽을 때 기분이 좋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자기 참조적 확언이에요. 저는 의사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조 당한 것과 참조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산다면 이쪽 표현이 많을 거고 수동적으로 산다면 이쪽 표현이 많을 거예요. 이쪽 표현, 그 참조됨 쪽 표현을 참조 당하는 수동적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거냐면 사회적 좌표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회적 좌표로.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어떤지, 인격적으로 어떤지, 뭐 나의 안정성이 어떤지 이런 걸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나는 의사고 뭐 얼마를 벌고 몇 평짜리 땅을 갖고 있고 이 참조됨 쪽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제 사회적 좌표,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 나는 되는 존재냐? 참조하는 존재냐? 그렇다고 참조하는 존재로만 극단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은둔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유동적일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위는 무일관성, 무한 속도에서의 무일관성, 여기는 영속도에서의 높은 일관성. 요것도 이제 속도는 아까 얘기했죠. 속도는. 그래서 요 가상 세계나 감정의 세계는 무한 속도죠.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근데 요 밑에서는 한정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은 뭐냐면 어떤 고정적으로 일관적인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영토성에서의 그런 규칙이라기보다 이 고른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일관성은. 그래서 밑에서는 영토성이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일관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높은 일관성들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무한 세계 속에서는 일관성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일관성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무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라기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분열 분석적인 개념은 무한일관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될 것 같은데 되게 연결 지점이 있어요. 무일관성은 무한일관성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규칙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매인다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건 혼돈이 있고 무규칙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규칙 속에서 규칙을 만들지 않는 이 무규칙 속에서 그 무규칙 자체가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위계가 없는 사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쵸? 위계가 없는 사회. 뭐 사장도 없고 신입사원도 없어요.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도 신입사원도 없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혼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동등하잖아요. 사장도 신입사원도 동등하잖아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라고 하는 게 무일관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무한일관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양쪽 측면들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무한 일관성이 필요한 과정 중에 이 분열 분석 과정 중에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면 여기를 거쳐야 내가 일관성을 나 스스로 나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의 영역 속에서의 일관성은 대체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일관성이거든요. 내가 만드는 일관성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무일관성, 무한일관성을 거치면 내가 일관성을 다시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내려오는 게 더 긍정적이죠. 요것도 중요한데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각자 자기가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번 나는 어디쯤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 나는 좀 무한 상상력과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이런 무한 속도 쪽에 가까운지, 이 영속도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나를 참조하는 쪽에 가까운지, 참조되는 쪽에 가까운지 자기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진짜 변화에 늘 능하고 가상성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내 감정과 나의 안정성,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난 사회화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사업을 막 크게 벌이고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뭐 이제 거침없이 막 간다. 그럼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왼쪽 상단 어디쯤에? 근데 나는 사회적인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움직일 여력이나 힘은 또 없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규칙에 따라서 적응해서 가고 새로운 걸 시작하지 못한다. 그럼 왼쪽 하단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그리고 나는 사회화 되게 중요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고 뭐 그 내 개인의 영역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많은 변화는 또 만들지 못한다. 그럼 우측 하단 여기 어디에 있겠죠? 뭐 요 네 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네 개를 순환시키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이 좀 꿈꾸는 그림이기는 해요. 어쨌든 요 안에서 그런 그림들을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상태로 일로 넘어가 보면 참조를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참조와 내적인 참조의 개념이 있어요. 이 외적 참조는 참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참조가 되는 거죠. 사회가 나에게 규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개념.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 흐름이나 추상기계적 계통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 참조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나의 안정적인 규칙이나 나의 감정들, 나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내적 참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참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관성도 마찬가지. 일관성은 여기가 그 가상적 세계하고 감정의 세계가 외적 일관성이에요. 이게 왜 외적 일관성이지? 외적은 여기 두 개, 추상기계랑 흐름 아닌가? 일관성은 여기가 외적 일관성이에요. 왜 이게 외적 일관성이 되냐면 추상기계는 나한테 익숙한 것 이외에 새로운 게 들어온 것을 상상하는 게 추상기계예요. 이게 추상기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걸 똑같이 상상하는 거는 추상기계적 계통이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자고 이게 내 하루 일과인데 다른 걸 상상하죠. 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말까?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게 추상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기준과 나의 원래 흐름을 깨고 다른 이질적인 게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게, 그걸 상상하는 게, 그걸 가상화하는 게 이제 그 추상기계적 계통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게 들어오니까 이게 외적인 일관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외적 일관성이에요. 외적 참조이자, 그래 추상기계적 계통은 외적 참조이자 외적 일관성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일관성이에요. 감정은 왜 내적 참조인 건 분명하죠, 감정은. 근데 왜 외적 일관성이지? 이 구분 이상하죠.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감정은 내적 참조가 맞아요. 근데 나 혼자 감정이 안 만들어져요. 감정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관된 작용을 할 때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윙크를 하면 나는 설렌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쌍욕을 하면 화난다. 이런 거죠.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화난다. 일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죠. 갑자기 화난다면.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더니 행복해진다. 이거는 외적이 아니고 내적 아닌가요? 외부에 뭔가 들어왔잖아요, 나한테. 음식이 들어왔죠. 이게 다 외적 일관성이. 어떤 일관된 규칙들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져. 그래서 왜 비물질적 우주가 외적 일관성이냐면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일관된 규칙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규칙일 때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냥 불안이 많이 생긴다면 그 불안을 만드는 어떤 일관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관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찰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일관성이 있겠죠.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근데 그 욕망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은 내 안에 있지만, 그건 내적 참조가 맞지만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F하고 T는 또 내적 일관성이거든요. 이건 또 왜 내적 일관성이지? 사회적 흐름으로 흘러가도 그게 내 삶의 규칙으로 들어오는 건,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뭐 그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뭐 좌측 통행을 합시다. 그럴 때 다들 좌측 통행을 하죠. 그건데 그 좌측 통행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은 내 선택이죠. 어쨌든 사회적 흐름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편입이 될 거고 어느 수준에서 사회적 흐름 가운데로 갈 거고 그 사회적 정해진 흐름들 중에 무엇을 내가 선별해서 내 삶에서 그 사회적 흐름을 흘려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또 내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 참조된 거는 외적으로 참조가 됐지만 결국은 내 삶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요 둘 사이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영역 규칙이 있죠. 흐름도 규칙이 있죠.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U와 T 사이, 이 U와 T 사이, 감정과 이 안정성 사이에는 감정적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 비물질적 우주와 이 가상기계, 추상기계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이거 시냅스는 연결 접속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추상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때 감정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한다는 거 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추상기계를 할 때는 감정을 참조를 계속 해야 돼요. 감정을. 내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맨날 맞아요. 이거는 흐름이죠. F 흐름이에요. 아버지한테 맨날 맞는 거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가 때릴 때 이걸 맞고 밀치면서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추상기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상상해 보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상상만 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일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어떤 감정일고 어떻게 반응할 거고 그럼 그때 나는 또 어떤 감정일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기계는 늘 비물질적 우주와 시냅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낸 것은 요 온틱 오퍼레이터는 실체가 돼서 흐름으로 녹아들죠. 그래서 여기는 실존적 연산자라고 해요. 이 네 개의 영역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내적인 참조가 어떻게 외적 참조로 가느냐, 어떻게 내적인 참조가 외적 참조와 역동을 하느냐. 자, 내적 참조는 여기 있어요. U하고 T, 감정과 나의 안정성, 영토성, 이것이 어떻게 추상기계적 계통이나 흐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본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의 감정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외적 참조에서 가상성을 통해서 보내요. 여기서 하나의 감정이 생성된 걸 가상성으로 보내면 여기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내죠. 그리고 다시 보내요. 이렇게 역동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나 슬퍼요. 뭐 그 상담사들을 비난하는 담론이 외적 참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나는 슬퍼요. 그 슬픔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했더니 여러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그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요소들, 상상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역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참조와 내적 참조는 독립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늘 역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참조만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심리를 다룰 수가 없고요. 외적 참조만으로도 다룰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과정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계속. 개념 하나 추가될 때마다 머리가 아프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할수록 꼭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그 외적 일관성이 내적 일관성으로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적 일관성이 내적 일관성으로 갈 때 중간에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정적 일관성이 없이 외적 일관성과 내적 일관성을 분리만 해서는 개념만 만들어 놓은 거고 현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흐름과 영토성에 있는 내적 일관성들이 있죠. 그걸 갖고 위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이 내적 일관성을 외적 일관성으로 나한테 여기는 지금 익숙하잖아요. 흘러가고 내 영토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이거든요. 익숙하잖아요. 흐름은 익숙하죠.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가는 게 다 익숙하죠, 나한테. 예,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게 외적 일관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기계로 가야 돼요. 그 과정 중에 과정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요. 중간에 어떤 형태, 상대적 속도를 가진 무한 속도와 이 속도 0과 속도 100, 이 사이에 중간적 속도를 가진 과정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적 일관성. 이 두 개를 역동시킬 수 있는 이 추상기계와,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 상상의 세계, 가상 세계와 지금 실제 세계가 내적 일관성이고, 새롭게 만들어낼 저 가상 세계, 내가 꿈꾸는 저 가상 세계, 욕망의 세계, 저게 이제 외적 일관성인데, 이 두 개를 상호 작용시킬 수 있는 중간에 과정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계속 했던 거를 과정적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100으로 저 추상기계만 계속 생각하면 속도 100, 1000, 만 막 갈 거 아니에요. 무한 속도, 무한한 상상을 막 하겠죠. 그거를 자꾸만 지금 현실 세계의 흐름과 자꾸 역동시키면서 과정적 일관성을 통해서 어떤 지점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정적 일관성.